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불꽃 하이킥 미르코 크로캅. 그는 낭만의 이종 격투기 시대에서 레프트 하이킥과 스트레이트로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냈고, 그때 당시 헤비급 최강자라는 평가는 효도르가 받았지만 실질적인 인기와 스타성은 크로캅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격투기 아이콘으로 불리운 미르코 크로캅. 그도 어느덧 은퇴를 선언했고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만 49살로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미르코 크로캅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요? 지난 2007년 UFC로 넘어와 곤자가에게 당했던 충격 그 자체였던 하이킥 KO 패배, 아니면 3연패로 막을 내렸던 UFC 커리어, 또는 기적의 복수극인 곤자가와의 2차전이 있겠지만, 사실 15년 전에 끝난 줄 알았던 크로캅의 커리어는 무려 201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북미 무대를 마감하고 일본으로 복귀한 크로캅은 전성기 시절에도 못했던 K1 우승을 비롯하여 무제한급 그랑프리 챔피언과 MMA 10연승을 달리는 등 또 다른 버전의 크로캅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날개 꺾인 독수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냥에 나섰을지, 오늘은 명현만 선수와도 붙고 격투기 토너먼트까지 우승하는 데 성공하며 제2의 전성기를 달렸던 전설의 불꽃 하이킥 미르코 크로캅의 황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UFC 해설을 하고 있는 김두한 해설위원, 그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김두한TV에 출연하여 제가 래퍼로 활동하던 이야기부터 뉴질랜드 변호사 생활과 UFC 해설 논란까지 질문을 많이 받는 주제에 대해 노빠꾸로 솔직한 대화를 하고 왔는데요.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 MMA로 뛰어든 미르코 크로캅은 프라이드가 도산할 때까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K1 시절 하이킥으로 명성을 떨쳤던 크로캅은 종합에서도 똑같은 위력을 드러냈는데요. 한 번이라도 맞는다면 그 순간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상대는 왼발에 모든 신경을 기울여야 했고, 스트레이트와 하이킥이라는 죽음의 이지선다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무엇보다 크로캅이 대단한 점은 킥을 위주로, 그것도 하이킥을 토대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MMA의 경우 테이크다운의 위험이 도살이기 때문에 발차기에 용이한 높은 스탠스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계산된 타이밍이 아니라면 오히려 기회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캅의 경우 스피드와 파괴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킥이 날아오는 순간 막는 데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알고도 못 막는 발차기를 구사하는 것은 최근 원 챔피언십에서 하나둘씩 등장하는 태국 선수들이 유일하며, 하이킥의 위력만큼은 MMA 역사를 통틀어도 따라올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6년까지 21승 2무 4패를 기록한 크로캅은 2007년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UFC로 입성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2, 여전히 활약을 펼칠 만한 시기였으며 첫 경기를 1라운드 KO로 가져가면서 UFC 역시 크로캅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곤자가에게 일격을 맞은 크로캅은 이후 치콩고를 상대로도 힘을 쓰지 못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링에서 통하던 스타일이 케이지에서는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좁고 사각이 존재하는 링의 경우 뒷걸음질 몇 번만으로 코너에 갇히기 때문에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스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효도르나 고미 다카노리처럼 폭발력이 뛰어난 선수가 유리하며, 크로캅처럼 화력이 좋은 선수들도 압박만으로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넓고 사각이 없는 케이지의 경우 킥거리보다 한 스텝 먼 거리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야가 트이게 되고 도망 다닐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킥으로 압박을 넣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케이지 레슬링이라는 생소한 전장과 그래플러에게 유리한 규칙, 두터운 로스터와 선수들의 거대화 등 다양한 난관을 맞닥뜨린 크로캅. 그럼에도 그는 앤서니 페로시나 팻베리 같은 쟁쟁한 선수들을 잡아내지만 결국에는 3연패를 당하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크로캅은 무려 9년 만에 킥복싱 무대로 복귀하여 K1 원데이 토너먼트에 출전하는데요. 킥복서 시절 월드 그랑프리 우승을 한 번도 못했던 크로캅은 고국인 크로아티아에서 한으로 남아있던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그 뒤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줬던 곤자가를 TKO로 잡아내면서 8년 만에 복수극을 완성시킨 크로캅. 이 승리로 마지막 불꽃을 피울 줄 알았으나 얼마 뒤 약물 사용으로 UFC를 떠나게 되면서 북미 무대 도전이 마감됩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는 42, K1에서 프라이드, UFC로 이어지는 파이터 인생 3부작이 결말을 맺은 만큼 이제는 은퇴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약물 이슈 이후 은퇴를 선언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 프라이드의 명맥을 이은 라이진과 계약하고 16강전으로 치러지는 무차별급 토너먼트에 참전한 크로캅. 그의 첫 번째 상대는 아시아 최강의 헤비급 킥복서, 대한민국의 명현만 선수. 경험치에서는 상대가 안 되지만 무려 11살이나 어린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UFC에서 그래플링을 혹독하게 연마한 크로캅은 더 이상 타격 일변도의 파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 번의 테이크다운 이후 암트라잉글을 잡아내면서 아무런 피해 없이 8강으로 진출합니다. 참고로 이 경기에 대해 명현만 선수가 밝히기를 크로캅을 향한 열렬한 팬심 때문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에 대한 명현만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고 있는 링크를 꼭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첫 경기를 통과한 크로캅은 어려운 상성을 만납니다. 바로 스트라이크 포스 챔피언 출신이자 벨라토르 토너먼트 우승자인 무하마드 라왈. 킹모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그는 팬 아메리칸 게임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로 2015 라이징 그랑프리에서 유리 프로아치카를 KO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테이크다운 방어가 관건인 가운데 태클을 대비한 낮은 중심에서 벼락같은 발차기가 나오는데요. 이를 의식하던 킹모가 킥캐치에 성공하면서 최악의 구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크로캅의 험난한 시간이 계속되는 도중 프라이드 스타일의 편파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골반조차 밀지 못할 만큼 킹모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펼쳐지고 있었으나 액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탠딩을 선언한 것이죠. 덕분에 숨을 돌리게 된 크로캅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펀치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테이크다운마저 사전에 차단해버리는데요. 킹모의 낮은 중심을 확인하자 하이킥을 섞어주고 이를 셋업으로 미들킥까지 장렬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엉덩이를 극단적으로 뺀 자세에서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펀치가 날아오지만 결국에는 태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크로캅. 카운터를 내는 대신 클린치 거리에서 나옵니다. 수비적인 자세지만 발차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킹모. 중앙을 내주는 순간에는 여지없이 하이킥이 등장하고 뒷손에서 이어지는 태클 연계는 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테이크다운보다 주먹에 힘을 실어보는 킹모. 이 정도로 강하게 들어온다면 타격을 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지선다를 심어주고 펀치와 태클을 넘나드는 킹모. 그러나 겨드랑이를 내주면서 코너로 몰리고 마는데요. 그 순간 승부수를 띄운 크로캅이 회심의 어퍼컷을 장렬하면서 어려웠던 흐름을 한 번의 기회로 타개합니다. 물론 심판의 도움은 있었지만 타이밍을 읽어내는 노련미와 즉각적인 언더훅 반응, 여전히 죽지 않은 피니시 본능으로 역전을 거머쥔 크로캅. 이틀 뒤 펼쳐진 4강전에서 특이한 이력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스모 선수 출신이자 MMA 3승 무패의 바루토 카이토. 키 199cm에 몸무게 180kg으로 요코즈나 바로 아랫계급인 오제키까지 오른 실력자입니다. 사실상 스모 선수로서 격투기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로 피터 아츠, 후지타 카즈유키, 코사카 치요시라는 네임드 선수들을 잡아냈는데요. 타격 기술은 솔직히 제로에 가깝지만 스모식 밀어치기에서 이어지는 클린치 컨트롤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결국 붙잡히는 순간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타격거리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크로캅. 이 점을 알고 있는 바루토가 육중한 체격으로 돌진하고 링포스트에 가둬지자 크로캅의 몸이 감춰져 버립니다. 언더훅을 가뿐히 무시하는 어마어마한 근력차에 힘을 쓰지 못하는 크로캅. 거대한 몸집에 잠식되어 가던 이때 의외의 한 방이 터지는데요. 공간이 생긴 순간 복부 니킥을 강타하면서 1라운드 49초 만에 마무리 짓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버훅에 잡힌 크로캅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깨치기식으로 밀어냈고 이로 인해 오버훅이 팔꿈치 아래로 내려온 순간 배와 배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니킥을 꽂았습니다.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바루토는 굴욕적으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모르고 맞으면 고통스러운 바디샷이라고 해도 스모 선수의 복부를 뚫었다는 것은 크로캅의 화력이 얼마나 살벌한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6강부터 4강까지 최소한의 피해로 올라간 크로캅은 같은 날 열린 결승전에서 또 하나의 괴물을 만납니다. 바로 레슬링 세계 선수권에서 2차례 금메달을 차지한 아미르 알리 악바리. 현재 원챔피언십에서 4연승을 기록 중이며 과거 초롱이 강지원 선수에게 패배한 바 있습니다. 강력한 레슬링과 압도적인 근력, 펀치력까지 뛰어난 악바리.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크로캅은 아웃파이팅으로 출발해보는데요. 뒷손이 빗나가는 순간 연타와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먹을 아끼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타이밍을 캐치한 크로캅, 뒷손이 나오기 전에 레프트를 꽂아줍니다. 체격적인 불리함을 노련미로 극복하는 크로캅. 연이어 두 번째 다운이 발생하고 시간을 주지 않고 몰아치면서 1라운드 KO에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42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라이진 무제한급 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한 크로캅. 그는 K1과 프라이드, 라이진 세 단체에서 그랑프리 챔피언에 오른 유일한 선수로 남게 되고 2013년 알렉세이 올리닉에게 당한 마지막 패배 이후 무려 7연승을 달성합니다. 야, 40대라는 게 믿기지 않죠. 그리고 크로캅은 일본에서 은퇴전을 치르고 싶다며 효드로와의 2차전을 희망하지만 아쉽게도 무릎 수술로 인해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후 1년 만에 복귀한 크로캅은 효드로에게 첫 번째 패배를 안겨준 코사카 치요시를 상대하고 미스매치 수준으로 격파하면서 아직도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크로캅은 라이즈 입성 이후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납니다. 바로 김도환, 정다운, 김명환을 잡아낸 코리안 킬러이자 훗날 UFC로 가게 되는 로케 마르티네스. 무려 12살이나 어리지만 2007년부터 활동한 베테랑으로 제롬르 벤너를 스카프 홀드로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외형만 두고 보면 마크 헌트와 상당히 비슷한 마르티네스. 파이팅 스타일 역시 근접전에 특화된 선수인데요. 그동안 레슬러를 만나 중심을 낮게 잡았던 크로캅이 프라이드 시절의 스탠스로 회귀합니다. 예전 같은 폭발적인 발차기는 없더라도 스트레이트 모션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크로캅. 자신의 왼쪽으로 움직이는 마르티네스. 뒷손과 뒷발에서 멀어지겠다는 생각입니다. 킥체크에 성공하는 마르티네스. 다리를 들어 올려보지만 크로캅의 중심이 상당한데요. 전성기라면 반응조차 못했겠지만 이제는 과거의 위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대를 파악하자 보다 과감하게 접근하는 마르티네스. 스트레이트로 풀어보는 크로캅. 단발이 안 통하자 앞손으로 셋업을 깔아줍니다. 커버링 건드리고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에서 잽으로 바꿔주는 크로캅. 투를 의식하게 만든 다음 하이킥을 섞어주고 스트레이트를 토대로 다양한 패턴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듭니다. 이에 난전을 노려보지만 카운터 압박과 킥 견제로 인해 전진이 끊기는 마르티네스. 앞손 싸움에서 밀리는 크로캅. 각을 먹힌다면 카운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코너로 밀어놓고 진득하게 괴롭히는 마르티네스. 서서히 흐름이 뒤바뀌던 이때 숨겨뒀던 비장의 무기가 나오는데요. 더티복싱에서 앞서가던 크로캅이 어퍼컷 연타와 팔꿈치를 장렬하면서 9경기 연속 무패를 질주하던 마르티네스에게 닥터 스톱 KO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근접에 강한 마르티네스를 근거리에서 털어버리는 등 떨어진 화력을 노련미로 커버하며 라이진 전승을 쌓아 올린 크로캅. 여기서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선언했으니 바로 한으로 남아있던 북미 무대로 넘어가서 8년 전 KO 패배를 안겨다준 로이 넬슨과 2차전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크로캅보다 2살이 어린 넬슨은 불과 2년 전까지 UFC에서 뛰었을 만큼 여전히 상위권에서 맴돌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무한 맷집의 주짓수까지 뛰어난 넬슨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좋지 못한 상성이었으나 오히려 힘에서 앞서던 크로캅이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냅니다. 그렇게 케빈 랜들맨과 가브리엘 곤자가 등 또 다른 복수에 성공하고 MMA 한정으로 무려 10연승을 달성한 크로캅. 아쉽게도 그의 커리어는 2010년대에서 마감되고 말았으니 넬슨과의 경기 이후 뇌졸중이 발생하면서 의사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MMA 38승 2무 11패 34피니시, 킥복싱 26승 8패 13KO를 기록한 크로캅은 2019년 3월 기나긴 대장정이 막을 내렸음을 알리는데요. 현재 그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여전히 근육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유럽 격투기 단체를 위주로 세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전드 중에 레전드 미루코 크로캅의 후반기 커리어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효도로와 마찬가지로 격투기 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명성의 흠집이 나건 말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싸웠으며 패배를 안겨준 상대에게는 반드시 되갚아주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동유럽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린다는 그는 자신을 롤모델로 삼은 파이터들에게 스승과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최근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조만간 크로캅의 제자가 UFC에서 싸우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